안녕하세요. 성격과 정서 3교시입니다. 우리 즐겁게 시작하기로 해요. 자, 3교시에서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서와 동기 두 번째를 다루고요. 욕구의 종류. 욕구에는 다양한 욕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욕구들, 그리고 일화적 욕구와 만성적 욕구, 그리고 욕구 충족 방식의 차이. 마지막으로 정서와 관련된 성격 특성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격과 동기를 볼게요. 인간은 욕망의 존재예요. 무언가를 내가 갈구하는 게 있는 거예요. 자, 학문적인 것을 갈망할 수도 있고, 돈에 대한 것을 갈망할 수도 있고, 먹는 거에 대해서 갈망할 수도 있고, 뭐, 사랑, 여러 가지.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냥 욕망 덩어리라는 거죠. 욕망의 존재고, 사람마다 다른 욕망과 추구하는 목표가 달라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욕망이 있나요? 각기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죠. 대부분 박사생들은 학문적인 욕망이 있어요. 내가 학자로서 내가 어떤 학문적인 깊이가 깊어지기를 원하기도 하고요. 또 내가 학자가 된다라는 건 뭔가요? 명예욕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명예롭게 살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왜 조용필 가수님의 그 표범하고 관련된 이름의 노래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할지라도 고고하게 살겠다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또 돈, 또 어떤 분은 뭐 욕망, 아니, 욕망 중에서도 외모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여하튼 박사과정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학문에 대한 욕망, 또 명예에 대한 욕망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욕망과 동기는 욕망도 동기도 성격의 매우 중요한 어떤 일부라는 거죠. 자, 동기를 볼게요. 뭐 여러분들이 뭐 1학기 때에서부터 지금 논문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거 딱 나오면 막 예측이 될 거예요. 자, 어떤 거에 내가 어떤 욕구가 있어요. 자, 내면적인 결핍, 무언가 내가 채우려고 하는 그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욕구하고 또 이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거와 또 어떤 외부적인 조건이 있잖아요. 어린이집 운영하려고 하면 박사학위는 받아야 돼. 라는 어떤 외부적인 압력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내가 학문에 대한 열정과 이런 게 더해져서 어떤 동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 내가 어린이집 원장이니까 한번 박사학위를 받아보겠어. 그렇지 않아도 내가 석사만 맞춰서 뭔가 조금 아쉬웠는데 이왕 내가 박사학위를 받아보겠어. 그러면 강력한 동기가 형성이 돼서 그것이 액션을 취해지죠. 그래서 중부대학에 들어왔잖아요. 그쵸?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또 아니면 내가 예를 들어서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나중에 뭐 퇴직하고 나서 내가 상담소를 운영하고 싶어요. 그러면 상담을 하려고 하니 상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배움에 대한 어떤 열망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상담소를 운영하시는 분들 보니까는 박사학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담소를 운영하려고 하면 박사학위는 있어야 돼. 뭐 이런 압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강력한 동기를 연결이 돼서 바로 액션으로 나오는 거죠. 음, 이런, 이렇게 이제 구조화를 하신 분이 헨리 머레이예요. 자, 인간의 기본 욕구를 볼게요. 그러니까 인간의 아주 그 기본 욕구는 관점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그래서 진화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욕구를 생존, 번식, 양육의 욕구로 구분했어요. 그리고 정신 분석에서는 성과 공격성, 이게 어떤 성욕 있잖아요. 이 성욕 그리고 공격성, 이것이 삶의 본능이고 죽음의 본능이라고 본 거죠. 그리고 분석 심리, 융.
우리가 분석 심리라는 과목도 있잖아요. 융이라는 학자는 셀프 있죠, 셀프. 자기 어떤 셀프, 자기의 학장으로 개성화, 그러니까 좀 인간답게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나답게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욕구가 있다라는 거죠. 인간으로 태어나서 나답게 살아가고 싶은 그런 열망들. 그리고 개인 심리학자 아들러는 열등감 극복.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다 열등감이 있는데 이 열등감을 극복해서 우월감을 추구하는 그런 욕구가 있다라는 거죠. 자, 내가 열등감이 없으면요. 무언가 동기가 강력하게 여러분 만들어지지 않아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태어났는데 우리 집이 굉장히 부유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은 넘쳐나요. 그리고 내가 무언가 결핍감을 느껴야지만 부모님에게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결핍도 느끼기 전에 다 채워줘요, 부모님이. 어. 그리고 그냥 내가 공부할 동기도 없는데 다 가해 선생님 붙여줘서 계속 공부하게 해요. 그러면 거짓된 자기로 살게 되는 거죠. 참 자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뭐 배우고 싶다든지 먹고 싶다든지 뭔가 갈망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부모님들이 마구마구 퍼줬기 때문에 내가 외국에 유학 갔다 와서도 무언가 내가 허한 거예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건강하지 못한 재벌의 자녀들은 마약에 빠지기도 하잖아요. 어. 뭘 해도 즐겁지 않은 거예요. 무엇을 하고자 하는 동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있으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게 부족해요. 저 같은 경우도 사남매가 있는데 언니도 동생들도 다 운동을 잘한 거예요. 아버지가 스케이트를 가르치면 스케이트도 잘 타고 자전거도 잘 타고 이런 공부도 잘하고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잘하는 그 사남매와 함께 살게 된 거예요, 제가. 근데 저는 좀 기질적으로 느린 아이였어요. 느리고 선생님이 말을 시키면 빠르게 대답을 못 하다 보니까 생각이 깊어지게 되고 책을 많이 읽게 되는 거예요. 그냥 혼자서 조용히. 원래는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싶었지만 사교적이지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방에 조용히 책을 많이 읽게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공부에 대한 동기를 불러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운동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노래를 잘하는 것도 뭐 이런 어떤 재주도 없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 그리고 잘 경청하는 거였어요. 왜냐면 말을 잘 못하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아주 그냥 엄청나게 언변 능력이 탁월하신 분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뭐 그러진 못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잘 경청해주고 경청한 내용을 조금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자원화돼서 50대인 지금은 상담사로서 활동하는 거잖아요. 상담소 운영하면서. 그러니까 저의 열등감이 오히려 저의 강점으로 작용하게 된 거죠. 이런 것을 주장한 학자가 바로 아들러예요. 음. 그리고 자, 대상관계 이론이 있어요. 아마 놀이치료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게 사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냥 현장 자체가 놀이치료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가족 상담을 하든 뭐 성인 상담을 하든 항상 그 어떤 매체를 활용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첫 직장이 정신과 병원에서 놀이치료사였거든요. 그래서 이 상담을 할 때는 저는 항상 이렇게 어떤 동물 인형이라든지 어떤 매체를 활용해요. 그런데 그거에 바로 이론이 대상관계 이론이잖아요. 자, 아이들이 사랑을 느끼고 또 어떤 슬픔을 느끼고 이런 이 모든 것들은 어떤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 그 대상이 누구죠? 엄마였잖아요.
엄마. 어. 엄마와 나와의 관계에서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상관계 이론은 타자와 관계를 형성하면서 그 욕구가 채워질 수도 있고 안 채워질 수도 있는 거죠. 내가 그 교류 분석에서는 자율적 인간을 매우 중시 여겨요. 그 자율적인 인간의 3대 요소가 뭐냐면 자각성이에요, 자각성. 내가 지금 어떤 기분인지, 어떤 상황인지, 또 내가 왜 이런 슬픔을 느꼈는지, 기쁨을 느꼈는지,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여기, here and now, 여기에서 자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친밀감은 뭐냐면, 건강한 사람은 모든 사람들하고 건강하게 교류를 해요.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발성은 제가 이걸 촬영하기 전에 2교시까지 촬영하고 잠깐 톡을 확인해 보니까 어느 분이 톡을 줬어요. 근데 너무너무 교수님,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애니어그램에 대한 게 너무 재밌게 느껴져서 애니어그램 1단계를 수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잖아요. 제가 애니어그램 1단계 수강하라고 얘기했나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아하, 내가 이런 부분에 재미를 느끼는구나, 딱 자각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자발적으로 내가 신청을 해서 수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동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저에게. 그게 바로 친밀감이에요. 저는 그분이 자율적인 인간이라고 보거든요. 아주 건강한 분이세요. 바로 이렇게 타자와 관계를 형성하는 그 욕구, 대상관계 이론은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인본주의의 심리는 자기 실현, 자기 실현. 응. 나의 재능과 능력을 갈고 닦아서 내가 자기 실현하는 마슬로의 욕구 단계 중에서 이게 가장 최상위의 욕구죠. 그 다음에 긍정 심리는 행복의 욕구예요. 행복하고 싶은 거. 여러분 언제 행복하신가요? 그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행복의 욕구는 즐거워. 막 즐거운 거예요. 즐겁고 몰입하게 되고 어떤 의미를 추구하고 뭐 이럴 때 우리 너무 행복하잖아요. 음. 그리고 이 긍정 심리의 내재적인 욕구는 유능성이에요. 나의 유능성을 입증하고 싶은 거예요. 나의 유능함. 자, 여러분들 중에 뭐 교육심리 상담학과는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자, 내가 골프를 동기부여를 받아서 열심히 해요. 그러면 내가 골프를 너무 잘 치는 거예요. 거의 프로 같아요. 그럼 나의 유능함이 인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즐겁고 몰입을 하게 되고 의미를 추구하는 거죠. 또 관계성. 어. 왜냐하면 긍정심리,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행복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성, 또 자율성. 자율성 그 이면에는 자각성, 친밀성, 자발성이 포함된 거죠. 자, 그러면 동기 개인차의 이유를 볼게요. 자, 동기를 받는데 개인차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이 수업을 들었는데 어느 분은 애니어그램 단계 이수를 하고 어느 분은 동기를 탁 받아서 논문을 쓰고 어떤 분은 뭘 하고 이렇게 다 그 개인차가 있잖아요. 그러면 개인차의 이유를 보자는 거죠. 여기 보면 선천적인 요인도 있어요. 선천적 요인. 그러니까 특정 욕구에 대한 민감성과 표현 강도는 유전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어떤 그 욕구가 있는데, 나의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에 대한 민감함은, 이런 민감함이나 어떤 표현의 강도는 타고난 유전적인 것도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리고 조직에 잘 맞고, 그 조직에 잘 맞는데 말재주는 조금 떨어지는 분이 있잖아요. 실력은 굉장히 탁월한데 이거는 떨어지는 분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글을 너무 잘 써요. 글을 너무 잘 쓰는데 요거는 또 떨어지는 분이 있잖아요.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실력이 굉장히 뛰어난 건 아닌데 이걸 또 잘하는 분이 있잖아요. 근데 실력도 뛰어나고 말도 잘하려고 하면 노력을 해야 돼요. 음,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나의 재능을 갈고 닦게 되면 실력도 깊어지고 말재주도 언변력도 뛰어나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욕구 충족의 경험도 특정 욕구 충족 경험에 따라서 그 욕구 강도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내가 어떤 욕구가 이게 내가 채워졌어요. 근데 너무 좋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갈망이 계속 커지는 거죠. 또 애착 유형. 애착 유형에 따라서 다른 대인 동기와 관계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착 유형도 뭐 불안정 애착, 안정된 애착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애착 유형에 따라서 연애하는 방법도 달라요. 안정된 애착이 형성된 아동기를 보낸 성인은 사랑도 건강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어린 시절에 뭐 회피적 애착이라든지 뭐 불안정 애착으로 성장한 성인은 뭐예요? 연애를 해도 그냥 스토커가 된다든지 집착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이별을 통보했더니 자살 시도한다든지 이렇게 성격장애 증상을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음. 그리고 욕구 충족의 방식도 사람마다 좀 달라요. 욕구를 충족하는 방식도. 그래서 능동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수동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접근, 회피, 유지, 변화 이런 식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욕구의 종류를 볼게요. 자, 욕구의 종류를 보면 머레이의 욕구 이론은 원천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했어요. 그러니까 생리적 욕구, 그다음에 심리적 욕구. 그러니까 이 생리적인 욕구는 선천적이고 아주 일차적인 거죠.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신체적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고 개인의 생존과 종족 보존에 기여하는 거예요. 저는 먹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저는 아침, 점심, 저녁을 꼭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제가 이제 지난주 토요일 날 여러분 학과 논문 심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논문 심사 시간이 12시인 거예요. 이게 참 애매한 거 12시면 왜냐면 12시면은 점심시간이잖아요. 그럼 저는 12시에서 2시 사이에 점심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뭐 10시에 먹으면 이건 또 아침이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12시에 논문 심사를 하면 거의 뭐 3, 4시간을 한다 그러면 5시 정도에 끝날 텐데 만일 제가 점심을 안 먹고 그냥 12시부터 논문 심사 들어가면 저는 너무 배가 고프잖아요. 간식은 식사가 안 되거든요. 저는 식사는 제대로 식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간식으로는 요건 해결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은채 교수님한테 전화했어요. 교수님, 심사 시간이 12시니까 이게 딱 점심시간이네요. 그러니까는 이거 어떻게 12시에 식사를 하고 하나요? 아니면은 제가 점심을 먹고 1시까지 갈까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도시락을 마친다라는 거예요. 도시락을 마치니까 교수님이 오시면 도시락을 같이 먹고 그리고 논문 심사에 들어가면 된대요. 그러니까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점심을 안 먹고 거기 가서 교수님들하고 점심 식사하고 논문 심사를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제가 점검을 한 거죠. 근데 제가 만일, 그러니까 저는 뭔가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먹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식사를 한번 안 하고 수업을 했다가 기절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 못해요. 왜냐하면 배가 고프면 약간 그 제가 약간 저혈압인가 봐요. 그래서 배가 고프면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을 좀 알차게 먹어줘야지만 열정적인 일을 하고 또 머리도 총명해지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이 생리적 욕구, 1차적인 욕구인 거죠.
그리고 심리적인 욕구는 2차적이고 시민성이에요. 자, 선천적인 조건보다는 후천적인 경험과 학습에 의해서 더 강력한 영향을 받아요. 내가 태어났는데 이제 엄마한테 사랑을 듬뿍 받았어요. 안정돼 애착이 형성됐어요. 그러면 이성관계에서도 건강한 사랑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거라든지 성취, 권력, 친밀감, 자기 존중감 욕구 이런 것들은 이제 2차적인 욕구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머레이의 욕구 이론을 개인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인 욕구로 이렇게 이 하위 요인들도 또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뭐 논문 쓸 때 요인 분석하고 하신 분들은 알잖아요. 그래서 이 여기 보면 큰 범주가 무생물, 애정, 권력, 지휘 방어, 야망, 정보 교환. 그리고 거기에도 하위 영역이 있는 거죠. 무생물도 뭐 획득, 질서, 보존, 건설, 그리고 그 밑에 뜻이 있고 애정도 친해, 거부, 양육, 의존, 유희. 우리가 왜 그 만약 연애를 할 때도 애정이라고 했을 때 함께하는 시간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 있고 또 그냥 좋아한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좀 시니컬하게 막 무시하는 경우도 있고 사랑에 빠지면 이렇게 돌봐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돈 받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죠. 또 아니면은 이렇게 즐겁게 보내려고 하는 똑같은 애정이어도 스타일은 다른 거예요. 그리고 권력에도 이렇게 또 지휘 방어도 굴욕 회피 방어 대응 행동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리고 야망 같은 경우도 성취해내는 거. 또 성취의 기쁨이 굉장히 크잖아요. 무언가 내가 장애물이 딱 있어요. 근데 장애물을 극복했을 때 그 짜릿함. 여러분, 독수리가 높이 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독수리는요, 태양을 유일하게 정면으로 쳐다보는 동물이 독수리래요. 그런데 독수리가 높이 날 수 있는 비결은요, 바람이라는 저항이 있기 때문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높이 비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장애물이 있으니까 뭐예요? 나 이거 반드시 해낼 거야. 뭐 이러면서 강렬한 동기부여가 되면서 열정적으로 논문 쓰게 되면서 논문도 쓰고 공부도 하고 선행 논문도 찾아보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장애물이 있으면 그 장애물을 극복해서 무언가 성취를 해낸다. 큰 범주로 봤을 때는 야망인 거죠. 음.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귀가 따갑도록 제일 많이 들은 게 욕구하면 매슬로의 욕구 위계 이론일 거예요. 이건 여러분 별표 3개 이상을 하세요. 어. 우리 뭐 통계에서도 중요한 통계적 의의가 있다 그러면 뭐 별표 3개, 별표 2개, 별표 하나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여기 별표 2개 했는데 여러분은 별표 7개를 하세요. 자, 이 욕구를 보면 처음에는 이게 생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존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생존의 욕구가 채워져야지만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가 채워졌어요. 그러면 무언가 소속되고 사랑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어. 그래서 여러분 왜 가끔 엄청나게 경제적 부유함을 딱 갖게 되고 사업체를 잘 운영하면은 갑자기 유부남이 애인이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이제 안전에 직장에서 그냥 아니, 직장이 아니라 나의 사업체도 잘 굴러가고 돈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딴 생각이 나면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좀 예시가 좀 그러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존중. 그러니까 존중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장 상위의 욕구가 자기 실현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있잖아요. 어떤 것도 비교가 안 돼요. 대리 만족은 대리 만족일 뿐이에요. 내가 자식이 잘 되는 게 기쁨이 하지만 내가 성공하는 것만큼 기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자 아이들은 20살이 넘으면
아들은 남의 남자가 되잖아요. 나의 아내는, 나의 딸은 뭐야? 남의 여자가 되잖아요. 내 남편만 내 남자인 거예요. 아들은 남의 남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막 키우고 이 아이들이 행복하게 사는 이런 것들은 뿌듯하지만 이 아이들이 다 독립해 나가면 그 다음에는 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어. 나는 무엇을 해냈을까? 내가 무엇을 가치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냈을까? 나의 재능을 지금 마음껏 발현하고 있나? 그러면서 나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수많은 사람한테 인정을 받았을 때 인간은 엄청난 카타르시스를 느껴요. 바로 그게 자기 실현이에요. 음. 그런데 얘가 채워지지 않았어요. 저는 예를 들어 생존의 위협을 받는 사람을 상담하러 왔어요.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게 안 돼. 이거는 사회복지사랑 연결해줘요.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사는 문제도 힘들어서 고통받고 있는데 선생님이 마음으로 이게 해결이 되나? 안 되는 거예요. 음. 그래도 어느 정도 생존 욕구가 채워지고 뭔가 좀 안전하고 이러면서 내가 어떤 소속감이나 애정 뭐 이런 부분에 이제 어려움이 있으면 상담을 의뢰했을 때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생존의 위협을 받는 경우는 1차적으로는 사회복지사님한테 연결을 해줘서 그 부분이 해결되면서 상담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요, 이런 밑에 있는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요 상위 욕구가 발달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례적인 욕구와 만성적인 욕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례적인 욕구는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먹는 것들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막 이렇게 먹고 싶어요.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만성적인 욕구는 오래, 오래 지속되는 욕구예요. 뭐 애정의 욕구라든지 성취에 대한 욕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대인관계 방식과 개인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 다음에 욕구 충족 방식의 차이예요. 자, 욕구가 있어요. 자, 인간이 이런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만큼 결핍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핍된 것을 채우려고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들은 이 결핍을 건강한 걸로 채우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창고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다 창고를 줬어요. 그러면 인간이라는 존재, 이걸 채우려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들은 이것을 뭐 좋은 걸로 채우겠죠. 나의 능력을 키우는 걸로 해서 통계도 공부해보고 뭐도 공부해서 이렇게 채워서 나중에 박사학위에 통과되는 거잖아요. 또 아니면 내가 뭔가 돈을 좀 차곡차곡 이렇게 해갖고 그러니까 좋은 거 있잖아요. 또 친구 관계를 잘해서 어떠한 주변에 인적 자원이 많다든지 교를 잘한다든지 또 아니면 평상시에 내가 계속 공덕을 쌓았어요. 선행을 베풀었어요. 내가 뭔가 있을 때 나눠주고 재능이든 물질적인 거든 선행을 베풀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게 다 쌓이잖아요. 그러면 이 보물 창고에 이런 게 계속 쌓이다가 50대가 지나면 이 창고가 어느 순간에 탁 열리는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좋은 것을 차곡차곡 쌓았다면 그것이 내가 예를 들어서 공부에 대한 거 열심히 쌓았어요. 그러면 박사학위 통과.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내가 선행을 많이 베풀었어요. 그러면 나는 부유해지는 거죠. 어. 또 아니면 내가 여하튼 내가 이렇게 쌓았던 것들이 풀리면서 내가 사회적 지위가 높아진다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어. 그래서 여기 보면 개인차를 설명하는 세 가지 차원이 있는 거예요. 자, 능동성, 수동성이 있어요. 그러면 성취적, 반응적 욕구가 충족이 되겠죠. 어. 내가 막 능동적으로 해요. 성취를 하는 거잖아요. 또 접근 회피.
그래서 결과의 긍정, 부정적인 면에 초점을 두게 돼요. 또 유지, 변화, 안정이냐, 변화를 지향하느냐. 그런데 내가 너무 안정을 지향하게 되면 거대한 물결이 왔을 때 내가 압도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는 변화에 잘 적응하는 사람이 성공적인 인간상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5년 전까지만 해도 창의력이 뛰어난 사람이 성공적인 인간상으로 보여졌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인성 있죠. 인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관계 형성을 잘 한다든지, 그 다음에 변화에 잘 적응하는 사람이 건강하고 성공적인 인간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정서와 관련된 성격 특성 요인을 볼게요. 자, 이제 사람마다 이제 성향이 다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 신경 과민성 있잖아요. 좀 부정적인 정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꼭 나쁜 건 아닌데 다 뭐든지 좋고 나쁨은 공존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불쾌한 정서를 더 잘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어, 교수님이 무언가 하나씩 나눠줬어요. 나눠줬는데 똑같은 게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는 다 별을 주고 이 한 사람에게는 별이 아닌 뭐 네모를 줬어요. 그러면 네모를 받은 사람이 어떤 정서 상태냐에 따라서 오히려 이것을 다른 사람들은 다 별인데 나는 네모여서 좋아 이런 사람도 있고 나만 네모난 걸 주다니 이럴 수가 이러면서 상처를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의 정서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신경 과민한 사람들은 사소한 실패나 좌절에 예민하게 상처받아요. 음. 별거 아닌 일에 뭐 상처받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막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장점은 뭐냐면 이런 부정 정서는 내가 사소한 거에 상처를 받기 때문에 사소한 것도 배려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성향을 장점화 시킨다면 멋진 사람으로, 그리고 멋진 사람으로 여하튼 비춰지겠죠. 그리고 정서 지능을 볼게요. 자, 앞서 시간에도 뭐 EQ를 다뤄봤어요. 이 정서 지능은 정서 정보 처리 능력이에요. 어. 그러니까 이 정서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래서 일단은 자기 감정을 잘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나의 감정이 서운한지 기쁜지 즐거운지 이 나의 감정을 잘 인식하는 거, 그 다음에 자기 조절 능력이 중요해요.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해야 되잖아요. 어. 내가 논문 심사를 봤는데 교수님한테 지적받았다고 열받는다고 때려치고 내가 당장 문 밖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논문 통과 안 됐어요. 다른 친구들은 다 박사학위 받았는데 나만 박사 수료예요.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어. 나의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조절 잘하는 게 중요해요. 또 자기 동기화 능력. 어.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동기부여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동기화가 잘 돼요. 그리고 공감 능력, 이거 매우 중요해요. 저 사람이 필요한 걸 내가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저 사람 지금 속이 안 좋아요. 위장병이 있어요. 근데 매운 거를 계속 줘봐요. 무언가 정성껏 해주는 거는 좋은데 그 사람 오히려 몸이 상해지잖아요. 이거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또 대인관계 기술.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기회가 된다면 데일리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을 읽어보세요.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노하우가 그 책 한 권에 다 담겨져 있어요. 저는 그거를 진짜 정말 저는 그거를 30대부터 계속 읽었었어요. 음. 그리고
이제 고통 감내력이에요. 자, 주관적으로 고통스럽거나 위협적인 심리적 상태를 견뎌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통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나의 성향에 따라서 내가 고통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고통을 내가 어떻게 견뎌내느냐가 중요해요. 여기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정서 부정성이나 위협의 평가, 또 부정 정서 경험 상황에서 대처 능력에 대한 신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건강하게 잘 대처하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삶을 영위하는데 내가 원하고 바라는 상황만 연출되진 않아요. 때로는 상처받기도 하고, 때로는 힘든 상황, 뭐 돌발 행동, 뭐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때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또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부정 정서를 기꺼이 경험하려는 의지예요. 자, 내가 서운함이 들었어요. 그러면 서운한 마음을 그냥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면 돼. 아, 내가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드는구나. 그럼 표현해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에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나는 이렇게 해주기를 그대에게 기대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응. 그런데 아니야, 난 서운한 거 아니야. 그런 감정 1도 들지 않았어. 너희들이 문제야. 이거는 조금 상담 받아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자, 여러분이 한번 손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 여러분이 여러분이 함께 있다면 우리 짝꿍하고 이렇게 하면서 노래까지 불렀을 텐데, 그, 셀프 컴패션이라는 거예요. 번안하면 자기자비예요. 자기자비. 자기자비. 이건 뭐냐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기 자신을 이렇게 꼭 안아주고, 달래줄 수 있는 건강한 자기 수용이에요. 어. 그래서 대부분 지금 아마 여러분들하고 저랑은 또 끼리끼리 만났어요. 바쁜 사람들끼리 만난 거예요. 그러면 시간에 대한 그 구조와 또 시간을 어떻게 황금 비율로 조율하느냐의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나를 꼭 안아주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한 템포 쉬었다 가도 조금만 유연하게 해도 충분히 해낼 수 있어. 너는 지금도 잘하고 있어. 예전에도 잘했고, 지금도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거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꼭 안아주는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렇게 털옷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안았을 때 너무 이게 보드랍네요. 네. 그래서 세 가지 하위 개념이 있어요. 자기 자비에는 자기 친절이에요. 자기 친절. 고통과 실패에도 스스로 간대하게 좀 나 자신에게 간대해지라는 거예요. 너무 나를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나 자신을 조금 나 자신에게 간대해지고 또 마음 챙김. 이거 중요하잖아요. 마음 챙김.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감정이나 생각들을 비판단적으로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고 여과 없이 관찰해서 자기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보통 일기를 쓰면서 자연스럽게 마음 챙김이 돼요. 그리고 인간 보편성이에요. 사건의 반응으로 고통스럽고 취약한 감정이 올라올 때 보편적 인간 경험의 일부라고 하는 거예요. 일부로 내가 인식하고 수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완벽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아요. 누구나 이런 상황이 되면 슬퍼할 수 있고, 이런 상황엔 질투도 나고, 이런 상황에 화가 나기도 하고, 이거는 누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감정을 느낀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게 인간 보편성이에요. 왜 나만 힘들까? 아니요. 다른 사람도 힘들 때 있어요. 나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아니요. 다른 사람들도 이런 일이 벌어져요. 내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내가 외모가 출중하든 그렇지 않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모든 사람들은 희노애락을 경험합니다. 어, 이것을 내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게 되면 자기 친절,
마음 챙김, 이 인간 보편성, 이 세 가지를 내가 잘 인지하면 바로 자기 자비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꼭 안아주세요. 이렇게 꼭 안아주세요. 어.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다 됐네요.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토론을 해보세요. 가족들하고 친구들하고. 양육 방식이 내 성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했거나 친밀했던 선생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그리고 요즘 가장 충족시키려는 욕구는 무엇인지, 애정인지, 존중인지, 자기 실현인지. 아, 여러분 오늘 너무 감동이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자기 자비로 꼭 안아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